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18세기 초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 성호 이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빔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보편적인 입맛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비벼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밥도 비비고 국수도 비비고 심지어 국과 찌개까지도 비벼 먹습니다. 호불호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국에다 김치, 깍두기 국물을 붓고 그 위에 나물과 김치 혹은 고기까지 얹어 비비듯 말아 먹습니다. 찌개 또한 이것저것 섞어 끓여 섞어찌개로 만들어 먹습니다. 한국인의 비빔밥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떠올리는 음식으로 김치, 불고기와 함께 비빔밥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빔밥을 좋아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약 300년 전에 조선 영조 때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리띠 값이 부자가 여름에 먹는 비빔밥 한 그릇과 같은 값으로 600전에 달한다. 여기서 허리띠는 관복에 두르는 벨트로 신분과 계급을 상징했습니다. 허리띠 값을 비빔밥과 비교했을 정도로 비쌌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비빔밥이었기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600전이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조 때 정약용이 쓴 경세유표에 나오는 물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쌀 2가마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시의 쌀값과 기록에 나오는 문맥으로 추정해 보면 어쨌거나 부자가 먹었다는 비빔밥이 엄청나게 비싼 고급 음식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선 초 세조 때의 1등 공신 홍윤성의 일화에도 비빔밥이 보입니다. 주인의 세도를 믿고 하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며 설치자 포도대장 전림이 이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러자 홍윤성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재라며 전림을 초대해 비빔밥을 대접했습니다. 전림은 훗날 홍윤성의 추천으로 선정관에 발탁됐는데요. 이런 전림에게 대접하는 음식이었으니 비빔밥이 그저 대충 먹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비빔밥의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다양했는데요. 순조 때의 실학자 이규경은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 진미로 여기는 비빔밥 종류가 서로 다르다면서 지금은 보기 힘든 별별 다양한 비빔밥을 소개했습니다. 생선회 비빔밥도 그중 하나인데 숭어회, 갈치회, 준치회를 고추장이 아닌 겨자장으로 비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회덮밥과 비슷하지만 초고추장이 아닌 겨자장으로 비볐으니 맛은 크게 달랐을 겁니다. 회덮밥은 흔히 일식집 메뉴이기에 일본 음식의 변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기록을 보면 그 뿌리가 일본 회덮밥 가이센동이 아닌 순우리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막 구운 전어로 비빈 전어구이 비빔밥, 말린 새우와 새우가루를 넣고 비빈 새우 비빔밥에 새우알 비빔밥도 있었으니 지금 알밥의 원형쯤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 비빔밥에 오이 비빔밥, 기름에 재서 구운 김가루 비빔밥, 산초로 비빈 것으로 보이는 미초장 비빔밥, 볶은 콩으로 비볐다는 콩가루 비빔밥까지 있었으니 별별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으로 거의 전국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옛날에는 냉면처럼 비빔밥 또한 지역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 후기와 근대 초기까지 유명했던 평양 비빔밥입니다. 평양 소주인 가목로 그리고 냉면과 함께 3대 명물로 꼽혔던 음식인데요. 평양 비빔밥은 밥 위에 볶은 소고기를 올리고 갖은 야채를 얹어 먹는 비빔밥이었으니 요즘의 채소 비빔밥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대의 명성을 떨쳤던 비빔밥은 전주가 아닌 진주 비빔밥이었습니다. 진주 비빔밥은 밥 위에 숙주나물, 고사리, 산채나물 등
갖가지 채소로 색을 조화시키고 그 위에 볶은 소고기와 육회를 올려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핀 것처럼 화려하다고 해서 화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대에 유명했던 비빔밥으로 황해도 해주 비빔밥도 있었습니다. 특징은 밥을 볶아서 비빈 것으로 볶음밥에 버섯, 도라지, 고사리, 해삼, 전복, 조개, 닭고기, 계란 등을 얹어 먹었습니다. 해주 비빔밥을 보고 사람들은 밥 속에 산의 진미가 다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비빔밥의 대명사가 된 전주 비빔밥은 조선과 근대 문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만큼 현대에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전주 한정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비빔밥도 한식 대표가 됐는데요. 기존의 전주 비빔밥에 앞서 말한 비빔밥의 다양한 특징을 흡수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비빔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 한식 비빔밥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빔밥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밥을 비빌 수 있는 재료가 흔치 않았던 시절 비빔밥은 지금처럼 편하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했던 성호 이익의 말은 그만큼 비빔밥이 특별했기에 맛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K푸드가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세계 3대 요리로 꼽는 프랑스나 터키, 중국 요리 못지않은 우리 비빔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